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 시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 지자체들의 행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산시가 서구청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19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송도 스포츠센터 관리감독 소홀과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누락 등이 지적됐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나선 부산시. 기존에 이미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는 어떤지 반려동물 인프라를 짚어봤습니다. 황령산 편백숲이 우리나라 100대 명품숲에 선정됐습니다. 울창한 편백나무 숲을 소개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 지자체들의 행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강원도. 매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환경, 안보 등을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로 인해 수차례 연기됐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 군사 안보로 인해 제한된 철원, 화천 등 접경 지역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지사가 각종 규제를 완화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보도에 LG헬로비전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 광역지자체가 됐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환경과 안보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해 4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또 철원, 화천 등 접경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의 절반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발전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마련되면서 규제 해소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법에는 환경과 국방, 산림과 농업 등 4대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이용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지역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교육특구 조성, 자치권 확보 등 미반영된 특례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3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 발굴 등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과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광 지역의 대처 산업, 그다음에 동해안권의 해양수상산업, 그 외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반드시 가져와야 될 자치 조직권, 재정권, 의회권, 또 교육자치 등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차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의 절차와 시기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 시대에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오던 경기 북부와의 분도 논의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단체 분할로 주민투표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딜라이브 TV의 권석화 기자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213조 투자와 민간 자본 유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증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 설치 명분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 잠재력을 내세운 겁니다. 분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고 또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포함한 특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올해 들어 각종 설명회와 토론회, 수기공론 조사까지 공감대 형성에 집중한 경기도.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는 경기도민 55%의 찬성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첫 행정 절차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인 만큼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가운데 주민투표를 선택한 겁니다. 경기도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하신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주민투표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1월을 최종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 통과도 과제입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해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타협을 해서 속전속결로 하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이렇게 정책 판단을 하면 국회에 이제 특별법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 대타협을 하는 시간이 지금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민과 정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면서 주민투표와 관련법 통과까지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진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자체들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조선시대 경상도를 관할하던 관청인 경상가명에 모여 공연을 즐기고 문화제를 관람합니다. 지난 8월 치러진 한밤의 문화제 체험 행사인 야행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대구 중구청이 최종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받은 덕분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예산이 아마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단 대구시 전체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기초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 문화유산 야행으로 이제 문화재청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대구 서구는 올해 총 예산 5,316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되는 예산만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나머지 1,100억 원의 예산만으로 한 해 살림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비 사업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정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여러 정책 사업 중에서 또 공모가 있게 되면은 그 공모가 우리 구청에 또는 우리 시청에 필요하냐를 판단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각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구만 해도 지방교부세 2,300억 원이 삭감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긴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국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올해 기준 대구 8개 구군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구는 10.6%, 서구는 13.9%에 불과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75%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강원, 전남 지역은 20%대에 불과하고 또 우리 남구는 특히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현재 19%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높여야만 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3년째.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여전히 국비 확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블록체인을 실제 행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 일명 서초코인을 출시했는데요. 코인으로 탄소 중립 실천과 재능 기부 활동은 물론 필요한 물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앱을 활용해 선한 가치를 주고받는 서초코인을 HCN 신민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정임순 씨. 집에서 쓰지 않는 아이스팩을 동네 정육점에 가져다 줍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동참하면서 코인을 적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서초코인 앱을 실행시켜 사진을 올리고 QR코드를 찍어주면 끝. 이날 정 씨는 아이스팩 10개를 전달하고 1코인을 적립했습니다. 몇 달 사용해 보니까 앱이 너무 사용하기가 쉽고 탄소 중립 실천을 하게 돼서 너무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서초코인을 올해 7월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용처도 대폭 늘렸는데 대표적인 게 탄소제로샵입니다. 카페와 세탁소, 정육점, 약국 등 3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상점에 필요한 아이스팩이나 옷걸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전달하면 주민과 상점주는 코인을 적립받는 방식입니다. 또 위기 가구를 찾는 봉사나 재능 기부 활동에 참여해도 코인이 적립됩니다.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고 저한테도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일석이조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립된 코인은 탄소제로샵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복지관 식당 이용은 물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기부도 가능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선한 가치 활동. 그게 함께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서초가 문화예술의 도시, 또 살기 좋은 도시. 결정적으로 어떤 심볼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선한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을 행정에 접목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관련 공무원을 채용했고 부산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블록체인 공동활용 플랫폼을 개발했고 인천시도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는 타 자치구와의 연계 운영 등 범용성 확대를 성공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범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떤 큰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구와 구가 서로 연계를 해서 다른 구에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범용성이 확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해 행정에 도입한 서울시 첫 사례 서초코인.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쯤 강서구의 한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25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작업자가 비닐하우스 내 부직포 실 제거를 위해 토치를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소방서는 구조 현장 유공 표창장을 배도윤 씨에게 수여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3일 강서구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이 도로 옆 농수로에 추락해 전복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부산소방재난본부 상황실과 연결된 영상통화로 구조 방법 등을 안내받아 차량 안에 갇혀있던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부산 북항에 조성될 해상 스마트시티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상 스마트시티는 6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형 부유식 구조물 3개를 띄워 첨단 해상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2028년을 목표로 총 사업비 7,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UN 해비타트와 오션익스, 부산시가 2년 전 업무 협약을 맺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가 서구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7억 원이 넘는 예산 낭비를 적발했고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이 누락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시는 서구청의 지난 3년간의 업무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감사에서는 많은 논란을 낳았던 송도 스포츠센터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근무 일지도 허위로 작성돼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또 6개월에 한 번 해야 하는 수영장 수질 검사를 1년에 한 번만 실시했고 일부 검사 항목을 누락했는데도 서구청은 위탁기관 지도 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구는 현재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수질 전문 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동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선 7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구청은 비성문화마을 인근 건물 5동을 근린 상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후 리모델링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허가 건물들이었고 합법적 활용이 어려워지자 1년 8개월 동안 빈집으로 방치해둔 겁니다. 또 감사에선 송도의 수욕장을 비롯한 서구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불친절과 부당요금 징수 등 3년간 주차장 민원이 100건이 넘었지만 구청이 위탁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단 6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58명에게 복지급여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해 11명이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 감사로 서구는 9건의 시정 요구, 14건의 주의를 받았으며 133명이 신분상 조치, 7,300만 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상수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성 부진에 토지 소유자들이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크다는 보도했었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이미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는 어떤지 반려동물 인프라를 짚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개장한 부산 첫 공공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장안읍 3,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전용 띰틀과 화장실 등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기장군민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게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12월이 끝난 이후로는 안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월요일, 화요일을 이제 휴관에 쉬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아 마음 먹고 자동차로 놀이터를 처음 찾았다는 반려인. 흙바닥에 땡볕 친 데다 문까지 잠겨 있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찾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 외곽지에 찾아올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잠가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 강아지 이게 놀이터라고 지어놨는데 너무 조금 강아지가 노는 게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부산엔 47만 반려동물 가구가 있는데 이들을 위한 공원과 놀이터는 단 4곳에 불과합니다. 도심 외곽의 대규모 테마파크 시설보다 24시간 무료 개방으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내 집 앞 공원 인근에 조성된 놀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제가 늦게 퇴근해가지고 늦게 퇴근하면 11시에 와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일단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냥 얘네들이 조금 더 뛰어놀 수 있는 이 가까운 거리 속에 도심 속에 이렇게 쉼터 있는 게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동물 시설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지만
정작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산이죠. 황령산에 울창한 편백숲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편백숲이 우리나라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에서 황령산 편백숲을 가는 등산로는 두 곳입니다. 그중 문현동 생태숲에서 출발하면 30여 분 만에 도착합니다. 임도를 사이에 두고 울창하게 자리 잡은 편백나무숲. 하늘을 향해 곱게 뻗은 나무 줄기와 짙푸른 나무까지. 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은 숲에 신비감을 부여합니다. 편백나무 숲길이 있어서 걷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향도 좀 좋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걸어오기가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 또 접근성이 좋은 것 같고 주차장도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길이 평평하고 이렇게 잘 정비된 길도 있고 또 이렇게 산길로 해서 오르막이 좀 심한 길도 있고 해서 다양한 길을 걸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황령산 편백숲이 우리나라 100대 명품 숲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산림청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민투표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겁니다. 이곳 황령산 편백나무숲은 지난 1976년부터 조림 사업을 시작해 여기 있는 나무들의 수령이 40년이 넘는 것들도 많습니다. 1981년까지 진행된 인공조림 사업으로 76헥타르의 편백나무 군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편백나무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톤치드를 사람이 흡수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심리적 안정 효과도 나타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백숲을 찾아 산림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구는 황령산 산림문화공간 마스터 플랜을 진행 중이라며 명품 숲에 걸맞는 휴양림으로 가꿀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쿄 디즈니랜드와 아사쿠사 등 도쿄 일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들은 첫 해외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로 여행지 선정에서부터 일정 계획 등에 적극 참여했으며 청소년기에만 가질 수 있는 추억을 쌓았습니다. 사하구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구 만덕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은영 작가를 초청해 북토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7번째 노란 벤치에서 만나요를 주제로 책 이야기와 작가로서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은영 작가는 2018년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과 2021년 비룡소 황금 도깨비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2023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공연산업 관계자 등 18,000여 명이 참석해 무용과 음악, 연극, 마술, 코미디, 거리예술 등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92개 공연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부산 연극 콘테이너를 포함한 우수 공연이 캐나다 등 8개국 공연 산업체로부터 초청 제안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